K아트. 민화 알아가기. 조선시대 때는 문인화에 밀려 속화로 취급받고 현대 화단에서는 모작으로 치부됐던 백성의 그림, 민화가 최근 국내 외적으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외호가와 전문가 등 민화 인구가 늘면서 교육기관과 전시, 축제 등이 성행하고 있고 해외에서는 한국의 전통적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이른바 K아트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뉴스에서와 같이 요즘 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미술 시장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민화는 조선시대 이후로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은 민화를 알아가며 K아트에 푹 빠져봅시다. 학습 목표 하나. 민화의 개념을 알고 설명할 수 있다. 학습 목표 둘. 민화의 종류를 알고 구분할 수 있다. 민화는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소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 언제, 무엇을, 왜 그린 그림일까요? 그림에는 보통 그려진 시기, 작품 제목, 그린 사람의 이름이 함께 전해져 오는데요. 오늘날 전해져 내려오는 민화 작품은 대부분 그 출처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작품 어디에도 그림을 그린 화가의 정보가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작자 미상이라고 표기한 작품들이 대부분입니다. 또한 서민들의 일상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소재를 사용하여 작품의 주인은 서민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화는 어느 시대에 많이 그려졌을까요? 바로 서민의 지위가 상승했던 시대이자 호랑이가 많이 살았던 시대, 조선시대입니다. 민화의 종류는 소재에 따라 분류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화조도, 어해도, 작화도, 십장생도, 문자도, 책가도 총 6가지의 민화를 학습해 보겠습니다. 먼저 화조도는 무엇과 무엇을 그린 그림일까요? 바로 꽃과 새를 그린 그림입니다. 화조도 중에서 모란도는 듣기만 해도 기분 좋은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모란꽃의 풍성하고 화려한 꽃잎을 통해 예상되지 않나요? 바로 부귀영화를 상징합니다. 부귀영화란 재산이 많고 지위가 높으며 귀하게 되어서 몸이 세상에 드러나고 이름이 빛난다는 길상적 의미입니다. 집안에 모란꽃 그림을 걸어놓고 싶지 않으신가요? 다음은 화조도 중에서 연꽃 그림입니다. 불교에서 연꽃은 늪이나 연못에서 자라지만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속성을 지녀서 청결, 순결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두 번째로 어해도는 무엇을 소재로 한 그림일까요? 너무 쉽죠? 바로 물고기입니다. 어해도는 물고기, 개 등의 바다 생물을 그린 그림으로 생동감이 느껴집니다. 어해도 중에서도 그림에 잉어, 개, 거북이가 들어있으면 공통적으로 출세를 상징합니다. 입신양명이라는 한자성어 들어보셨나요? 사회적으로 이름을 떨친다는 뜻입니다. 개와 거북이는 딱딱한 등껍질을 가지고 있죠. 등껍질은 한자에서 갑, 루로 불리어지는데요. 옛날 과거 시험에서 최고 성적을 낸 합격자를 일컫는 갑자와 같은 한자를 썼다고 하여 개와 거북이는 과거급제를 상징합니다. 잉어 그림은 잉어와 관련된 고사로 인해 출세의 뜻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중국에 용문이라는 폭포가 있었는데 이른 봄철에 늙은 잉어들이 폭포를 뛰어오르면 용이 된다는 고사입니다. 잉어가 용으로 출세한 거죠. 출세한다는 뜻 이외에도 힘차게 뛰어오르는 모습 때문에 남성성을 상징하기도 하며 알을 많이 낳아서 자손번창을 뜻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쏘가리 그림은 쏘가리골, 자로 인해 과거급제하여 궁궐에 들어간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작호도는 까치 작자에 호랑이호 자를 써서 까치와 호랑이가 있는 민화를 일컫습니다. 먼저 호랑이를 관찰해 봅시다. 표정이나 몸짓에서 어떤 느낌이 풍기나요? 호랑이의 용맹함이나 위험이 느껴지나요? 아니면 우스꽝스러워 보이나요?
호랑이가 입을 벌리고 있는 모습이나 불분명한 눈동자의 위치가 웃음을 자아내지 않나요? 민화는 지배계층보다는 주로 불특정 다수의 서민에 의해 그려졌다고 했죠. 자코도를 그린 서민은 호랑이를 지배계층으로, 까치는 서민에 비유하여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호랑이는 바보처럼 그려지고 까치는 현명하게 그려졌습니다. 민초적 느낌이 물씬 풍기는 자코도를 감상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십장생도입니다. 10이라는 단어에서 왠지 10가지 생물을 찾아야 할 것 같지 않나요? 지금부터 10초간 10가지 생물을 찾아보세요. 모두 찾으셨나요? 확인해 봅시다. 십장생도는 장수를 상징하는 10가지 생물을 나타낸 그림입니다. 거북이, 소나무, 달, 해, 사슴, 학, 돌, 물, 구름, 불로초 등이 있습니다. 이 생물들은 오랫동안 변치 않거나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병장수의 염원이 담긴 십장생도, 집안의 어른이나 부모님께 효도 선물로 드리기에 안성맞춤이겠죠? 다음으로 글자, 고사의 내용이 담긴 문자도입니다. 문자도는 유교에서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삼강오륜과 관련된 문자, 효, 제, 충, 신, 예, 의, 염, 치, 8글자를 소재로 하였습니다. 퀴즈를 맞춰보세요. 첫 번째 글자는 8글자 중에서 무슨 글자에 해당하나요? 의입니다. 맞추셨나요? 한자의 맨 꼭대기 2점을 보면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글자도 맞춰보세요. 두 번째 글자는 제입니다. 조금 어려웠나요? 무늬를 따라 획을 그려보면 제의 형상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책가도는 책장과 서책을 중심으로 각종 문방구와 골동품, 화훼, 기물 등을 그린 그림입니다. 학습과 관련된 물건들이 많은 것으로 보아 예상되는 상징이 있지 않나요? 바로 학업정진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학업정진이란 배우고 학습하는 일에 정성을 다해서 몰두하고 앞으로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이런 의미의 그림이 여러분들의 방에 걸려 있다면 학습 욕구가 샘솟을 것 같지 않나요? 이번 시간은 우리나라만의 색깔이 가득 담긴 K아트, 민화에 대해 학습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복습하며 마무리해 봅시다.